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미국이 후방을 강화합니다. 방어력을 강화합니다. 방어력이 강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을 하는데 부담이 적어지죠. 그래서 이 주한미군의 방어력을 아주 강화하는데 북한의 에 대한 이 군사작전 아주 용이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흐뭇합니다. 그리고 평양이 완전히 뚫렸고 그냥 뭐 무인지경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이 적발이 됐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양이 발칵 뒤집혔는데 이게 혹시 뭔가 새로운 권력자가 자신을 휘하에 평양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는 그런 그 어떤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국내에 직파 간첩이 있었네요. 간첩 없다, 철진한 색깔론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파 간첩 잡혔습니다. 보겠습니다. 스스로를 민주 진보 세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 라고 하는데 그 간첩이 계속해서 잡히고 있습니다. 충북 간첩단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아예 북한에서 직파된 공작원이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성의 지령을 받아 한국에 파견되어 탈북자를 대상으로 공작 활동을 벌이던 한 여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조선일보가 11월 10일 보도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함경북도 온성 출신의 40대 여성 송모 씨로 2003년 10월 탈북해 랴오닝성에서 중국인과 결혼해 살다가 공안에 체포되어 2007년 2월 강제 북송됐는데요. 2년간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고 출소한 후에 송금 브로커 일을 하다가 보이부에 포섭되었습니다. 송 씨는 2014년부터 보이부 정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2016년 5월 정식 해외 비밀 공작원으로 채용되어 국화라는 암호명을 부여받아 각지에서 활동하다가 2018년 베트남과 라오스, 태국을 거쳐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 입국해서 공작을 수행했습니다. 정보당국은 국내 탈북자를 찾아 그들의 연락처를 보위성에 전달하고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협박해 탈북자들을 북한 정보기관의 협력자로 포섭하거나 재입국을 강요하는 역할을 수행하다가 올해 초에 체포됐습니다. 송 씨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이부와 연락한 것은 맞지만 실적의 압박에 회의감을 느끼고 한국에 정착하려 했고 2018년 한국에 들어온 뒤에는 보이부와 연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정보원이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와 활동한 간첩을 적발한 것만 11명이고 직파 간첩과 국내 자생 간첩의 숫자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인데요. 철진한 색깔론이라고 몰아붙이며 간첩 수사를 방해하고 인권과 법치의 방패 뒤에 숨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자들을 비호하는 자칭 민주 진보 세력들, 정권을 바꾸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반역의 죄를 물어야 하겠습니다. 자, 국정원.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이거 북한을 그렇게도 사랑하는 신영복이가 쓴 필체 아니겠습니까? 이걸 또 지시를 하는 대통령이나 여기 가서 또 좋다고 또 뭐 북한에다가 돈 보내주다가 감옥 갔다 온 국정원장이나 또 감옥 가는 그 상황에서 돈 보내주는 그 상황에서도 아주 또 알뜰하게 자신의 또 뇌물도 아주 많이 받아먹은 그런 국정원장이죠. 그래서 이 국정원장 박지원이가 국정원장 됐을 때 미국에서 오사마 빈 라덴을 CIA 국장으로 임명한 거나 똑같은 일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렸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도 간첩이 잡히네요.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죽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충북 간첩단에 이어서 충북 간첩단은 여기서 이제 포섭된 간첩이죠. 자생 간첩 플러스 포섭 간첩, 여기는 직파 간첩. 원래 이제 탈북자였다가 다시 체포되어서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노동 단련 형을 다 받고 나와서 송금 브로커. 송금 브로커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 또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붙여서 넣어주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 송금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다가 다시 이제 보이부에 포섭이 되었고 그 보이부에 포섭이 되어서 결국은 직파한 것이죠. 그래서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아예 이제 2018년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 내에서 탈북자들 만나서 그 탈북자들의 연락처를 북한으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탈북자들을 다시 포섭하거나 아니면 그 탈북자들을 재입국시키거나 이런 공작 활동을 했다라는 혐의인데 자기는 뭐 안 했다라고 하고 주장하고 있고, 아무튼 이런 거 보면 간첩이 있는 거 맞죠. 그래서
과거 황장엽 선생은 한국에 5만 명 이상의 간첩이 있다라고 말을 했었고, 황장엽 선생은 당시 그 북한 권력서의 8위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었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이 충북 간첩단 사건 직후에 북한 정찰청국에서 활동했던 고위 당국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남한에는 자생 간첩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 이게 이제 국가보안법을 기반으로 해서 체포하고 조사하고 한 건데,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 또 그런 법안을 제출하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이게 정상입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종전선언 했습니까? 종전선언 해야 할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아직 전쟁 중이라면은 당연히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라고 주장하는 분들, 도대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국정원이 공작입니까? 이 박지원 국정원이 이런 공작하는 국정원이겠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반드시 밝혀내어서 이 글을, 이 필체를 선정한 그런 경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밝혀내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평양이 좀 희한해지고 있는데요. 평양이 뚫렸습니다. 북한 당국이 평양으로 들어서는 모든 초소 병력을 물갈이하고 근무 장병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벌에 들어갔습니다. 윗선에서는 혁명의 수뇌부 보위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서 강력한 수위의 처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 보위당국이 최근 진행된 검열에서 평양 출입을 담당하는 일명 10호 초소와 경무부 초소에서 출입질서 위반 사례가 심각하다고 결론내고 평양시 외곽 초소 병력을 모두 물갈이했다고 데일리 NK가 북한군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9일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국가 최대 비상방역체계를 가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3분기 중에만 평양이 출입질서 위반 사례가 무려 110건이나 적발됐다라며 평양 외곽 초소 근무 인원들이 평양시 출입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중앙군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출신 성분이 검증되고 돈이나 힘이 있어야 거주가 가능한 평양은 타지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엄중한 보안이 적용되는 곳인데요. 북한은 기존에 적용되던 신원 보안 규정은 물론 코로나 방역 사태에서 방역 규정을 추가로 적용해 평양시에 그 어떤 위해 요소도 들어오지 못하게 철통 경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위부 검열 결과 일선 초소의 기강회의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고 뇌물이나 친분으로 제대로 된 검문과 검역 없이 통행을 허가한 사례들이 적발되면서 이를 보고받은 중앙군사위원회와 중앙비상방역사령부가 발칵 뒤집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평양에는 지난 3분기 동안 불순분자 또는 감염자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북한 수뇌부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과연 북한 수뇌부 코로나에서 무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었고, 이런 조치가 과연 코로나 때문만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재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10호 초소. 10호 초소는 이 북한의 평양방어사령부에서 운영하는 평양에 진입하는 초소들을 모두 10호 초소로 통칭하고, 또 이 10호 초소와 함께 또 이 총참모부 직할의 경무부라고 하는 조직의 그 경무부 초소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평양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초소들이 있고,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뭐 다양한 방법으로 평양에 들어오는데, 그걸 전부 이제 검문 검색을 해서 통행증이 있느냐, 공민증이 있느냐, 이런 것들. 북한은 이 지역 간의 이동을 하려면 통행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다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 요즘 대한민국 위상이 워낙 좋아가지고 비자도 없어도 되는데, 이제는 가끔 뭐 어느 나라 중국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비자 필요한데, 통행증, 즉 비자가 있어야 들어가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정도로 이제 참 이 전체주의 독재 국가가 북한인데, 그 통행증, 공민증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사하고 왜 들어오는지 다 봐야 되는데, 이걸 3분기에만 100여 차례 그냥 자격 없는 사람을 넣어줬다. 그런데 적발된 것만 100여 차례지 적발 안 된 거는 얼마나 많이 있을지, 이 100여 차례가 빙산의 일각인지 아무도 모르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뭘 지금 중점적으로 보냐면은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있을 겁니다. 통행증, 공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미심쩍음에도 불구하고 넣어줬다. 여기에는 보따리상들도 있을 것이고 장마당 하는 또는
한국에서 들어간 공작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의 지령을 받은 CIA 지령을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하여튼 뭐 여러 다양한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 다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평양의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 위생적인 안전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뭐 어떤 그 스파이 행위를 하러 들어갔던 사람이 있다면 평양의 안보적인 측면 모든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위해가 진행된 건데 그러면은 어쨌든 돈이나 친분 관계에 의해서 돈을 받고 이제 봐줬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적발해내서 교체하고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아예 이 초소를 담당하는 부대 전체를 교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정상적이지 않다. 물론 뭐 북한이 정상적이지 않은 국가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주장하는 것처럼 입만 열면 주장하는 것처럼 평양의 김정은이가 지금 전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진짜 센 놈이 잡았다. 바뀌었다. 최고 권력자가 바뀌었다.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평양을 호위하는 이 평방사 그리고 이 검문 검색조들 이들이 과거에 이를테면 김정은 그리고 김정은의 측근이 임명해 놓은 세팅해 놓은 자들이라면 이걸 새로운 권력자가 이 100여 차례 뚫린 거 이걸 가지고 명분을 삼고 이거를 기회로 이 평양을 방어하는 평양 방어 병력을 전부 교체를 해서 나의 휘하로 나의 수하들로 교체를 해서 나의 통제하에 평양을 놓이게끔 바꿔버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정말 완전히 권력 그리고 생명 다 내놓은 핫바지가 아니냐라는 저의 추측을 이런 모습에서도 한 번 더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작년부터 김정은이 지금 실각한 것 같다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댓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신인균 확인하고 이야기해라. 확인하고. 아니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걸. 통일돼봐야 하는 겁니다. 제가 북한학자로서 정치학자로서 분석하는 거예요. 제 분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이건 틀린 것 같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확인하고 이야기하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어이없는 댓글이 아닐 수가 없고 또 왜 너는 말만 하면 틀리냐고 하는데 틀린 거 있을 수 있죠. 예측이기 때문에. 그러나 맞는 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맞는 걸 제가 맞다고 매일 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맞는 거 많죠. 그래서 맞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전해드린 것처럼 미 육군이 괌에 아이언돔 1개 포대를 배치하고 최근 요격 실험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개 포대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주한 미군에 배치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긴급 소요를 제기해 이스라엘로부터 3억 7,300만 달러에 2개 포대를 도입한 아이언돔 시스템 가운데 1개 포대가 한국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이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각 11월 9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은 현재 아이언돔 1개 포대를 괌에 배치해 시험 가동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현재 본토에 남아있는 1개 포대의 해외 배치를 검토 중이며 한국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은 아이언돔 실전 배치 장소로 안성맞춤인데 이스라엘이 최근 아이언돔을 이용해 증명한 것처럼 대량의 로켓 공격의 위협에 직면해 있고 적과 지근거리에 있는 한국에게 아이언돔은 최적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라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주장했습니다. 12개 포대 규모의 아이언돔을 운용 중인 이스라엘은 지난 5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교전에서 열흘간 4,400여 발이 쏟아진 로켓 공격을 90% 이상 요격하면서 아이언돔의 성능을 입증했는데요. 대단히 뛰어난 다목표 동시 교전 능력이 입증된 아이언돔은 대량의 로켓 공격 위협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적합한 무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아이언돔 한국 배치를 검토하는 배경은 최근 북한의 대화 호응만 기다리는 대북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면서 워싱턴, 특히 민주당계 싱크탱크에서 대북 강경론을 주장하고 있는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아이언돔 주한미군 배치로 주한미군의 안전이 어느 정도 담보되면 미국이 얼마나 더 대담해질지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아이언돔 긴급 소요 제기해가지고 미국판으로 조금 개조해서 2개 포대를 구매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올해 미국에게 인도가 되었는데 제가 그 계약을 했을 때 이거 1개는 한국으로 올 것 같다.
라고 작년에 예측을 했었어요. 왜냐, 뭐 전 세계 다 둘러봐도 한국만큼 이 대량의 로켓 공격, 미사일 공격에 노출된 미군이 한국 외에는 뭐 더 많이 있지는 않죠. 그래서 한국으로 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고, 만약에 이 아이언돔이 한국에 오면 미국은 더 대담해질 것이다. 왜냐? 지금은 북한이 뭐 대구경 조종 방사포다, 초대형 방사포다,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이다, 뭐 에이테킴스형 미사일이다, 온갖 것들 가지고 주한미군 평택기지나 군산기지, 오산기지 때릴 수 있지만, 특히 평택기지에 지휘부를 비롯해서 아주 많은 인원들이 상주하고 있죠. 그리고 그 미군과 같이 한국에 온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그 평택을 대량의 로켓으로 때리게 되면 그 평택에 대한 안전 때문에 미군의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이런 것들이 주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언돔을 가지고 지난 5월에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4,400발 로켓을 거의 대부분 막아내는 걸 보고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미국도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아이언돔 평택에 갖다 놓을 것 같다. 평택 아니면 군산, 뭐 오산 이 세 군데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갖다 놓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지금 괌에 먼저 하나 배치를 했고, 괌에 배치한 것은 중국 때문이겠죠. 중국이 대량의 미사일을 괌으로 때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그리고 괌의 아프라 하버 해군기지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언돔을 갖다 놨는데, 최근에 요격 실험을 했고 성공을 해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 한국에 배치를 하면 이제 방어력이 튼튼해지면, 그래 우리 가족들, 우리 부대들 북한이 대규모 로켓 러시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막아낼 수 있어. 그러면은 니들이 대규모 로켓 러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때려서 2탄은 없어. 하마스는 열흘간이나 때렸지만 북한이들은 1탄 외에는 2탄은 없어. 왜? 우리가 그냥 일거에 다 때려버릴 거니까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이언돔이 있으면 결국 북한이 미군에 대한, 주한미군에 대한 선제 타격을 주저하게 되겠죠. 왜? 대부분을 막아내고 2탄은 아예 뭐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하마스처럼 뭐 열흘간이나 계속 때리고 이런 거 없죠. 한 방에 그냥 다 잠재워버릴 테니까. 그러면서 또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 북한이 때리는 거 대부분 한번 막아낼 수 있으니까 뭐 그 정도 뭐 못 막는 거 한 10% 정도 감소하자. 그리고는 북한을 완전히 그냥 지워버리자라는 결심할 수 있죠. 그래서 2017년도에 미국이 북한을 진짜로 때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 2016년도에 때리려고 했던 그 군사적 분위기가 17년까지 이어져 왔고, 그 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계속 이제 그 분위기가 가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사실은 전쟁이 안 일어나게 됐는데, 그 북한을 때리려고 결심했던 오바마 정부의 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특히 아이언돔으로 이 방어력, 가드가 강화된 이 주한미군이 굉장히 대담한 공격을 할 수 있게 된 상황.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 생각되고,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대규모 로켓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대한민국. 우리도 아이언돔 같은 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언돔 도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해궁, 이번 뭐 아덱스에서도 해궁, LIG 넥스원에서 만드는 그 20km짜리 단거리 미사일 가지고 2034년도까지 국산하겠다라고 하는데, 해군 미사일 한 발에 10억 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사거리 20km밖에 안 돼요. 아이언돔 한 발에 7천만 원입니다. 사거리 70km입니다. 이런 거는 대규모 로켓 공격에 막아내는 거는 이건 물량 싸움이에요. 7천만 원짜리 대규모 깔아놓고 막아내는 거하고 10억짜리 소규모로 갖다 놓는 거 어느 게 효과적입니까? 그래서 제가 뭐 국산하지 말자는 거 아니고, 이스라엘하고 협조 잘해서 아이언돔을 국산화해서 초도 물량 어느 정도 우리가 직도입하고, 그리고 그 후반기 물량, 워낙 지금 우리는 소요가 많으니까 그 후반기 물량은 이스라엘로부터 기술 제공 받아서 국산화를 하자. 그러면은 방위산업 그 국산화, 그리고 우리 LIG 넥스원이나 뭐 하나 디펜스나 이런 한국 방산업체의 일감, 매출 다 담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33년까지 북한 정권 지금 살아있을지 몰라요. 당장 지금 한 건 위급한 건 지금이니까, 미국처럼 미국도 자기네들 요격체계, 야전 방공체계 만들면서 더 급하다 해서 아이언돔 도입한 거거든요. 우리도 이런 경색되지 않은, 또 국뽕에만 호소하는 이런 안보보다는 방산업체의 안보가, 국가 안보보다 방산업체의 안보가 더 중요해 보이는 이런 이상한 프레임, 이런 건 혁파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들이 신인규는 미국 무기만 좋아해. 아닙니다. 저는 센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거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 이거 소수 직도입하고 대량으로 라이센스 또는 기술 도입해서 우리가 국산화하는 방향 추진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